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여러분 딱 듣는 순간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셨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맞이해서 민족 중의 혁명가, 민족 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추모 한번 여러분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추모하는 제가 지금부터 가벼운 이런 추모사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강신업 TV를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45주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년,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에 서거하셨습니다. 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웅성웅성하고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것이 이제 공식으로 발표가 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참 너무나 정말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 짧은 어떤 그 생애를 살면서 박정희 대통령 오래 못 살았어요. 63 조금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간 박정희 대통령. 제가 이번에 10월 23일 날 미리 저는 다녀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가서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강 패밀리들도 가서 헌화하고 분향하고 그렇게 또 추모를 하고 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을 가서 뵐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 저분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필리핀이 됐을까? 베네수엘라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놈은 말이죠, 얼빠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박정희가 아닌 누가 그때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진짜 얼빠진 놈입니다. 그런 얼빠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했더라도 그만큼 잘 썼을 것 같으면 왜 우리 조선은, 이 조선 반도, 이 한반도는 5,000년 동안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왜 그렇게 초건 목피로 간신히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까? 한번 돌이켜 볼까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갖다가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1961년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까?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거지처럼.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이 250달러일 때 우리는 국민소득이 70달러였어요.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까? 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팝이 뭐예요? 쌀밥 한번 먹어보는 거. 그 다음에 소고기국 한번 먹어보는 거. 이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서울 한번 와보는 거. 한양 한번 와보는 거. 이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 나라, 정말 거짓골을 못 면하는 나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열심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80% 90%였던 것을 갖다가 20%까지 낮췄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고, 다만 그래도 한꺼번에 됩니까? 그게 미군들이 꿀꿀이 줘가지고 미군들이 말이죠, 미국에서 밀가루 줘가지고 간신히 먹고 산 나라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일본 때문에 못 사는 것도 많지만 일본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조선말 어땠습니까? 조선말 어떻게 살았어요? 자, 우리나라가 말이죠, 그나마 좀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 유지했던 것은 조선 초기 세종 정도, 그때까지 좀 세조 성종까지 좀 괜찮았다고 보면 되고요. 조선 후기로 오면 벌써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밀란이 그냥 막 난리치고 그냥 주민들은 화전민이 돼가지고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다가 또 임진왜란 당하고, 임진왜란 후에는 더 이제 완전히 나라가 붕괴된 겁니다. 그럼 고려로 가면 어떨까요? 그 위로 가면 어떨까요? 우리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백성들, 그러니까 지배층이 아닌 우리 백성들의 삶이 이처럼 정말 화려하고 이처럼 대단하게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느 나라든 말이죠, 이 귀족층, 이 지배층은 잘 살아요. 지금도 북한, 김정은이는 세계 최고, 어느 대통령, 어느 황제보다도 김정은이는 최고로 잘 삽니다.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안 그렇습니까? 아르헨티나 안 그래요? 그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배층은 잘 살아요. 근데 그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얘기하는 것은 지배층이 아니에요. 피지배층, 다시 말하면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지 않고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본인이 밥 못 먹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맘만 먹으면 그거 누리지 못해가지고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서거했을 때
그때 이제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군의관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허리띠를 풀었는데 허리띠가 낡아가지고 다 헤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허리띠를 메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소박한 분이었다. 소박한 분이었다. 검소한 분이었다. 왜 소박하고 검소한가? 가난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구미 말이죠. 상물이 가난한 집에서 정말 간신히 태어나가지고 간신히 정말 학교 간 겁니다. 그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보면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서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집에서 일해 줘야 되고 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그때 대구사범학교를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대구사범학교가 공부 잘 못하는 건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사범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무슨 장관을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그때 할 수 있는 그나마 시골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가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범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일본 애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 일본 애들 들어가고 그 나머지 우리 조선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사범학교 가가지고는 공부를 열심히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멀리서 다니냐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것도 있었지만 가보니까 이 선생 해가지고서는 이 일본 놈들이 다 그냥 앞에 차지하고 이거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졸업을 해야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또 일본 애들한테 치니까 그 산골짜기 문경 거기 초등학교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민족을 의식을 일깨우고 그때도 한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때 일본말 써야 돼요. 근데 당당하게 한글로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이 빼앗긴 나라 일제시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 아니에요. 일제시대에서 내가 뭔가 몸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나라를 위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길은 이 선생이 갖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을 과감하게 그야말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만주사관학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일본 육사를 가고 그냥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절제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걸음걸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걷는 거 보세요. 딱 흔들리지 않고 걷는 거 보세요. 그게 바로 정말 지도자의 어떤 모습이죠.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 또 대단한 어떤 혁명가적 기질을 갖고 있고 나라를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18년 집권했다고 그러는데 18년 집권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스톱을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스톱을 만들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 다 굶어 죽는다. 돈이 어디서 고스톱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니까 김대중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김영삼이가 우리나라는 무슨 수출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고 없는데 뭘 갖고 수출을 하느냐. 그냥 농사나 져야 된다. 그 농토 쬐끔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맨날 타성에 젖은 거야. 농사나 져서 먹고 살면 되지 무슨 뭐 중화학공업을 어떻게 뭐 그걸 할 거냐. 얘들은 할 생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할 계획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박정희였던 거야. 그럼 박정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중국에 가서 그야말로 이 만주 사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만주는 굉장히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그때 만주는 지금의 그런 어떤 뭐 만주 벌판 그게 아니고 이미 어떤 그 서양 문물이 들어와 있던 그런 곳이고 더군다나 일본에 가서 일본은 미리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선진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육사를 다니잖아요. 거기를 다니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문물, 선진 문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나라를 어떻게 근대화하는가, 나라를 어떻게 혁명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 가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서 일본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1961년에 혁명하자마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나라를 갖다가 정말 쇼군목피로 연명하던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위대한 혁명가요.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실천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5천년 동안에 낳은 최대의 위대한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래서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통치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탑 중의 탑이에요. 그 다음에 이순신은 왜 탑 중의 탑인가? 임진왜란을 이긴 것도 탑 중의 탑이지만 이순신은 그 인성이라든가 그 충성심이라든가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라든가 탑 중의 탑이에요. 그 다음에 탑 중의 탑이 바로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말이죠. 세종대왕, 이순신, 박정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10월 26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박정희 대통령 추모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알리는데 우리 앞장섭시다. 강실업 TV입니다.